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한 천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이름보다 신분이 먼저였던 시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노비라는 꼬리표가 모든 것을 규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계산했고 비를 측정했으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천재 장영실의 이야기입니다. 장영실은 139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 연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삶은 그렇게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시대였으니까요. 장영실의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관노비였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장영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비였습니다. 낮은 출발선이었습니다. 공부할 기회도 없었고 과거를 볼 자격도 없었으며 벼슬길은 아예 막혀 있었습니다. 노비는 평생 노비로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부러진 물건을 고치고 복잡한 구조를 이해했으며 기계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지만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장영실은 동래연의 관노비로 일했습니다. 관청의 물건을 고치고 기구를 만들고 자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영실의 재능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저 노비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과학과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면 정확한 시간이 필요했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를 예측해야 했으며 하늘을 관측해서 재난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제대로 된 기구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은 조선의 환경에 맞지 않았고 고장나면 고칠 사람도 없었으며 새로 만들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세종은 재능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네에 손재주 좋은 노비가 있다고 하던데 그를 한양으로 데려오라. 세종의 명령에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노비를 궁궐로 부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재능을 보겠다. 장영실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였지만 장영실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장영실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기구를 고치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복잡한 장치를 조립했습니다. 장영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세종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혼천이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였습니다. 별의 위치를 측정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시간을 계산하는 복잡한 장치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혼천이는 고장 나 있었고 고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종이 장영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겠느냐? 장영실은 혼천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조를 분석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영실은 새로운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것보다 정교했고 조선의 위도에 맞게 조정됐으며 더 정확하게 하늘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감탄했고 장영실을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추구기,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였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습니다.
세종은 농사를 걱정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각 지방마다 다를 텐데 정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를 측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영실은 생각했습니다.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간단한 발상이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장영실은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그릇을 땅에 묻고 비가 오면 그릇에 고인 물의 깊이를 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치구기가 설치됐고 비의 양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앙부일구, 해시계였습니다. 백성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든 장치였습니다. 당시 시간을 아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궁궐에는 물시계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해의 위치로 대충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도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장영실은 앙부일구를 만들었습니다. 오목한 그릇 모양의 해시계였습니다. 햇빛이 그림자를 만들면 그릇에 새겨진 눈금으로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고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종은 앙부일구를 종각과 해정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영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민주화한 것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발명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장영실은 시간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혼천이로 하늘을 읽을 수 있게 했고 치구기로 날씨를 기록할 수 있게 했으며 앙부일구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것들은 조선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세종도 장영실을 아꼈습니다. 노비 출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장영실에게 벼슬을 주었고 상을 내렸으며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세종에게 장영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장영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442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이 타는 가마가 부서진 것입니다. 가마는 왕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의 제작을 총괄한 사람이 장영실이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가마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하고 일부는 손잡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 타는 가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영실이 총책임자였으니 당연히 장영실의 잘못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왕의 가마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은 큰 죄입니다. 세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종도 장영실을 처벌했습니다. 곤장을 맞게 했고 벼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아끼던 장영실을, 그토록 신뢰하던 장영실을 벌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세종도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실망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이후 장영실의 이름이 기록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장영실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록에도 기록이 없고 다른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어느 순간 역사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몰락했을 가능성입니다. 벼슬을 잃고 명예를 잃고 다시 노비 신분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신분 상승은 어려웠지만 신분 하락은 쉬웠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조용히 은퇴했을 가능성입니다. 가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공직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장영실은 스스로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죽었을 가능성입니다. 가마 사건 직후 건강이 나빠졌거나 곤장을 맞고 후유증을 앓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은 장영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늘 시대보다 빨랐습니다. 장영실은 신분제 사회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허락했지만 조선 사회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노비 출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장영실이 양반 출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마 사건 정도로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벌을 받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었을 것이고 기록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세종의 보호막이 약해지자 장영실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재능만으로는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장영실의 이야기는 슬픕니다. 하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혼천의 치국이, 앙부일구. 이것들은 조선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장영실이라는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의 정신도 남아 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노력, 자신의 재능을 끝까지 발휘하려 했던 의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집념?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장영실은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천재였습니다. 너무 앞서갔고 너무 뛰어났으며 시대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영실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묻습니다. 조선은 왜 장영실을 끝까지 품지 못했을까? 신분의 벽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죽였을까? 만약 장영실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조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영실들이 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 능력은 뛰어나지만 배경이 부족한 사람, 시대를 앞서가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 사회는 이들을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선처럼 놓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장영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선이 감당하지 못한 천재, 노비 출신이지만 하늘을 계산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노비로 태어났지만 하늘을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신분을 정했지만 그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의 삶은 짧게 기록됐지만 그가 남긴 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볼 때마다, 비를 측정할 때마다, 하늘을 관측할 때마다 장영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